꼭 필요한 말이 됐습니다. 멸공을 어디서나 외쳐야겠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 모임의 대표로 있는 우리 권예영 청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죠. 권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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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예영. 안녕하십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 모임의 대표 권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연단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열왕기상에 보면 골리앗이 40줄을 몸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싸우겠다며 나섰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갑옷을 입고 자신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싸웠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작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고작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물맷돌은 어떤 건가요? 매우 작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칼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발에 채이는 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물맷돌은 다윗에게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담겨있던 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물어가는 늑대와 사자 앞에서 다윗은 작은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지켰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 다윗은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주우며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돌멩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총회에서 2,700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혼자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있었던 저희 동역자 한 명이 예영아 지금 가서 한마디라도 해야 돼. 지금 가서 한마디라도 해야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2,700명 만약 탄핵 찬성 집회에 가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내가 탄핵 반대한다 라고 외칠 수 있으십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서 한마디라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동역자의 말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처럼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제가 던진 그 말 한마디로 어제 연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 대학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결이 계속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대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작은 물맷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용기 한 번으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대학생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혜영 청년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 많은 시간 주고 싶은데 시간이 우리 연사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예, 미리 나와 계신데요. 예, 전직 전교조 선생님이셨답니다. 우리 하세비 유튜버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세비, 하세비, 하세비. 자유를 사랑하는 저당 시민 여러분, 멀리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갔다가 PC주의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인데 머리 길고 치마 입으면 여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깨시민인 줄 알았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살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초등교사가 된 후 전교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탈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의 일단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위하여 참교육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깔아서 민노총 단톡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선동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4월만 되면 학생들에게 추모를 강요하고 나비 만들기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문재인 때문에 민주당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폭등시켜 중산층을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 때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어떻습니까? JTBC가 선동하던 태블릿 PC 시간이 지나니 조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죄 없는 대통령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무도 거짓 선동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 믿으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를 보면 내로남불, 권력을 남용하고 서민을 때려잡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입니다. 맞습니까?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다던 386 세대, 지금이 민주당 주축이 된 586, 똥86에게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인데 민주화가 되셨겠습니까? 배고프고 조가집 살고 비 오면 온 동네 진흙탕이 되는 곳에 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가난한 후진국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됩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심각합니다. 현대사만 6학년에 따로 빼서 가르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악마라고 가르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교사를 그만두고 강연가,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 뉴스에 관심 끄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엄령이 터지고서야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알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12월 첫째 주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지만 대외적으로는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언팔할까봐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목소리 내는 인플루언서를 보고 반성했습니다. 그깟 팔로워 숫자 무덤에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목숨 걸고 싸우는데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 앞에서 저는 비겁했습니다.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홍콩되기 직전이다. 대통령 탄핵되면 나라 망한다. 12월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는 욕을 먹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서 자유가 사라졌는지 모른다. 둘째, 제 이야기는 모두 팩트인데 좌파는 듣지도 않고 언팔한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80%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을 뚫으려면 4050 공산 좌파까지 자유 우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4050 인구가 2030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4050 맘카페 좌파는 그 자녀들까지 좌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공산 좌파는 탄핵 반대하는 이유를 눈막기막하고 아예 듣질 않습니다. 빨간 약을 쳐다보면 대통령을 지지할 텐데 빨간 약을 안 봅니다. 제가 좌파를 전향시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파의 눈과 귀를 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절대 선이라는 착각부터 깨줘야 합니다. 좌파가 모르는 것부터 알려주십시오. 온 국민을 분노하고 슬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 문재인은 입양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거나 교환하라고 했습니다. 좌파는 뉴스 공장만 보니까 이것도 모릅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군이 철수하자 6.25가 터졌습니다.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좌파는 21세기에 간첩이 어딨냐고 합니다. 간첩이 20세기까지 활동하다가 2000년에 전부 철수했겠습니까?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간첩인 것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좌파는 우리 세금을 시민단체에 뿌립니다. 박원순이 갖다 바친 서울시민 세금이 11조입니다. 시민단체가 초등학교에 와서 인권교육이랍시고 세뇌하고 특당하고 그 피같은 세금을 받아갑니다. 민주당이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꺼내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인터넷 보면 개봉령 이후에 민주당 탈당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야 대통령 지지율 8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침묵한다면 나중에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개업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한 명, 두 명 좌파의 생각에 금이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도 쌓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의 정당성만 따지기 위하여 부정선거 증거를 모두 기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이 정당하다고 여론을 이끌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코앞에서 극우 할머니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 명단 불러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일론 마스크, 전한길,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극우라고 입막음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것이 아닙니다. 불법 납품 영장 때문에 납치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전 국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싸워주십시오. 같이 외쳐주십시오. 싸우자! 이기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